저는 주로 저를 소개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평생 철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철없고 앞으로도 철없게 살고 싶은 그런 이형일입니다. 직업으로는 현재 KBS 대구 방송총국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요. PD로 일한 지는 21년째. 다큐멘터리나 기타 교양 프로그램, 쇼, 예능 가릴 것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오고 있고요. 누구보다 제 일을 사랑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꿈이 하나 있다면 퇴직 직전까지 프로그램 하나 만들다가 나 이제 갈게 하고 퇴직하는 게 직업과 관련해서는 제 작은 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학생이라는 생각 이전에 언젠가 나의 동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미디어 파트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도 많지 않고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실제로 이 파트에서 영상을 컨텐츠를 제작해서 구현해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아요. 그러면 키워야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저의 실패담과 간혹 있는 성공담이에요. 나는 이렇게 도전해 봤는데 실패했다. 그대들은 나보다 조금은 더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대들은 나보다 좀 더 믿는 대로 구현해내는 어느 한 결과물에 조금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곰곰이 뒤돌아봤더니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했던 질문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질문을 아우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그 질문을 저한테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어떤 큰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그거를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사명을 완수하면 너를 천국으로 부를 거야 라고 여기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왜 내가 여기 왔을까? 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답에 이르게 됐어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초점을 맞추시고 네가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어려운 일을 줬던 거지 네가 그 일을 완수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야 라는 마음이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사실 나한테 달려있다기보단 하나님께 달려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그 힘든 일을 그 어려운 고난들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는 거죠. 제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좋은 사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나와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이 세상에 오게 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랑 잘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를 내성적이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내성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내성적인 사람은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직업은 그걸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직업이에요. 제가 이 사회에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갖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매체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리고 이 일이 그런 면에서 나보다 더 낯스럽게 살아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필근 프로젝트는 처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3.1절이 되고 8.15가 되면 수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와요. 위안부 할머니 얘기도 그렇지만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친일 청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다큐가 나올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봐야 되는 사람이 과연 우리인가? 일본인들이 이걸 보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대화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정보도 없는 사람한테 니들이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획안은 뭐였냐면 회사에 저 일본어로 다큐 만들게요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레이션을 그리고 자막을 일본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버전은 한국어 자막을 넣어서 방송할게요. 근데 아주 가열차게 차였습니다. 그런 방송은 불가능해 라는 언젠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그러면 일본어로 만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일본 청년들한테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거를 본 일본 청년들의 반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박필근 프로젝트였어요. 16살 때 일본으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 97세의 나이까지 살고 계시는 박필근 할머니의 인생을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스토리로 만들었어요. 국악으로, 동화로,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인 교수님, 유지 교수님, 그 교수님의 강의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의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친구들에게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마주하게 됐는지 이런 질문들을 건넸어요. 그래서 박필근 프로젝트의 부제는 일본인에게 들려주는 위안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일본인과 싸우고자 그 다큐를 만든 게 아니고 대화를 하려면 필요한 기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꽤 괜찮았고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속편이 생겼어요. 아직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서 못했는데 지난번엔 일본인에게 들려주는 위안부 이야기였잖아요. 이번에는 일본인이 들려주는 위안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인들 중에는 자기네들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극으로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에 거주 중이신 오키나와에서 거주 중이신 위안부 할머니를 평생 도와주면서 살아오신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한국인들한테 전한다면 원래의 첫 번째 편인 박필근 프로젝트와 속편인 박필근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대화할 수 있다면 너무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기획 중이에요. 이런 것처럼 저는 모두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이고 싶습니다. 타개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어렵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필요한 덕목은 있는 것 같아요. 용기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용기. 나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기획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 선배이신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나영석 PD가 했던 얘기예요. 자기는 솔직히 사람들이 자기한테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망해서 들어줄 수가 없대요. 나는 솔직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 자기는 자기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면서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방송을 내려고 하는 과정 중에 나와 다른, 내가 생각했던 이전의 생각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래요. 그게 결국엔 창의성이 되더래요. 기존에 내가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생산하다 보면 기존과 다르지 않은 것들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용기를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본 덕목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내 의견에 너무나도 반대하는 누군가가 스텝으로 있으면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 온 거야. 나를 반대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주려고 여기서 반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동시에 나 또한 그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네. 저한테는 더더욱 좋은 학교였어요. 저는 제가 믿는 게 있는데 믿는 것과 다르게 배우면서 그것과 다르게 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믿는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들을 고민했고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는 PD로서 21년 동안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 그대로 일하는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몇몇 성공을 맛보았어요. 하지만 실패를 했어도 성공을 했어도 저는 끊임없이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분리되지 않는 나로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곳이 한동대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넘어져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실패해도 되고요. 네, 마음껏 실패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분명히 자산이 될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 기독교인이 너무 수세에 몰린 자세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인을 심지어 개독교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승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언젠가 저 마지막에 승자로서 있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시제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유를 갖자고요. 세상을 품어줄 만한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 때 방어하지 말고 품어주고 살고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걸어나가면 실패해도 승자고 성공해도 승자니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 좋은 기회를, 좋은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다.